집합건물 해결사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건물에서 있죠. 대지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인데요. 이런 부분은 좀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어떤 거냐면, 아파트든 여러분들 뭐 집합건물이든 간에 이렇게 땅하고 있죠. 이게 되시죠. 땅하고 이 건물이 있을 텐데, 처음에 그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이 호시라고 거기에 대한 이 대지지분 있죠. 이것을 전부 다 이제 분양 대금을 받고 이렇게 줘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아마 서로 간에 아마 이게 수분양자하고 분양자 사이에 이게 여기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하고 이 대지에 대해서 대지 지분하고 요 두 개에 대한 이 지분을 갖다가 다 넘겨주기로 하고 분양 대금에 대한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분양에 대한 그 계약금과 중도금하고 이런 게 넘겨주면서 이 대지 소유에 대한 요 대지 지분에 대한 그 잔금 또는 이 전세에 대한 요 두 개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 지분하고 이 대지에 대한 지분에 대한 어떤 분양 대금의 잔금이 완전히 지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분양자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 그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줬는데, 이거 참 신기하죠. 그렇죠? 이전 등기는 해줬는데 요 대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안 해줬다는 거죠. 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나중에 이 건물과 이 대지를 가지고 있는 요 구분 소유자가 자금이 아마 여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경매가 들어가게 됐고, 그래가 가지고 이제 낙찰자가 이게 받았는데, 마침 이 또 분양자하고 수분양자 사이에 채권에 대한 소멸 기간이 5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낙찰자도 있죠. 소멸 시효에 그 원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원용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지금 분양자가 분양 잔금이 남아 있다면 이걸 꼬투리를 잡고 하는 것보다는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채권 추심을 했었으면 됐을 일을 채권 추심은 하지 않고 5년의 소멸 그 시효가 지났다는 거는 참 이거는 분양자의 실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동거래와 어떤 동거래라기보다 거래,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과 어떤 대금 사이에 거래가 좀 깔끔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이러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네 보니까 보도록 합시다.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적을 정리한 후에 해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 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는데 아마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보통은 기절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되어 있는 데 있죠. 또 건물에 대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참 그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참 이런 부분이 참 이게 구청에서 제대로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분양자가 안 해서 그런 건지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부분은 분양자가 이런 걸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법무사를 통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는데 그 후에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있죠. 아니한 상태.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보면은 대지 지분하고 그리고 구분 소유 지분하고 둘 다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지 지분이 그 후에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 부분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가지고 제3자가 전유 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수분양자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서 아마 뭐 건재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있죠. 전유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전유 부분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매수인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 건물법 그 제2조 제6호의 대지 사용권이죠. 이거는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고 대지 사용권을 취득을 하죠.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 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문약한 경우는 물론 이건희와 이런 것이죠. 그 분양 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의 취득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매수인은 대지 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수분양자를 순차 대의하여 그러니까 수분양자의 순차 대의한다. 수분양자의 위치에서 그 대지 사용권을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또는 직접 분양자를 상대로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 전유 부분에 대한 지분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분양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도 대지 지분에 관한 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줄 것을 구할 수 있고 요거는 약간은 아까 사용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여기 약간 혼돈스럽게 좀 돼 있는데 요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했던 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전유 부분에 대한 그 지분 그리고 그 대지에 대한 지분을 한꺼번에 분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맞춰줄 것을 구할 수 있고 그렇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 그러죠. 아니 돈 내놓으세요. 돈을 주시면 내가 이 대지지분에 대해 관해서
대해서도 소유권이 좀 등기해 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까지는 여러분 상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 뒤에가 좀 그렇죠. 한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분양자하고 수분양 사이에 아주 분양 잔금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채권 있죠. 그게 5년인데 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러니까 5년 동안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돈 내놓으세요, 분양 잔금 돈 내놓으세요, 채권 주심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주장하지 않은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사람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분양자 입장에서는 5년이 지났더라도 좀 낙찰자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낙찰자 네가 돈 내놔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분양 잔금이 남아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게 소멸시효가 내한테까지 적용이 된다. 낙찰자까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낙찰자에게도 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깨름직하고 이러면 그 분양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채권 주심을 원심에서는 소멸시 원용할 수 없다.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금 낙찰자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사용권은 원래 피고와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낙찰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 부분을 취득하면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서 위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한 것이다. 자동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죠.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즉 분양자가 그 낙찰자에 대하여도 위 분양 계약에 따른 분양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동시 이행 항변을 했겠죠 아마. 니 돈 내놔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자꾸 이게 헷갈리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지분권이죠. 그 분양 대금 채권의 소멸 여부는 대지 사용권에 결부된 동시 이행의 부담을 면할 수 있는 원고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저도 봅니다. 이렇게 주장 안 했겠습니까? 돈 넣어놓으면 그 대지권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 게 해주겠다 했겠죠. 근데 소멸수요가 뭐죠? 채권이 피고의, 즉 그 분양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분양자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드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음에 건물 아파트는 있죠. 오피스텔이든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든 뭐 판매시설이든 있죠. 여러 가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것들을 살 때 그 구분 소유로 되어 있는 지분하고 대지권하고 둘 다 동시에 다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그 소유권이 한쪽은 돼 있고 한쪽은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아까처럼 뭐 그 지적 정리를 하는 과정이 아까 여기 보면은 지적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확약서라든지 그러한 계약서를 확실히 받아놨도록 하십시오.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